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 지정훈련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인터벌이라든지 컨디션 좋았던 선수들을 말씀드리고 우스컵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은 이묘한, 임진섭, 박상훈, 김범준, 전준영, 김우영 선수가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묘한, 임진섭, 박상훈, 김범준, 전준영, 김우영 선수가 컨디션이 좋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인터벌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박윤아, 임진섭, 전준영, 이상경, 성정환, 김용태 대구팀 선수들이 주축이 되면서 경주를 훈련을 이끌어 나갔었는데요. 박윤아가 먼저 힘을 썼습니다. 임진섭이 간만에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었고, 전준영, 이상경, 성정환, 김용태는 막히게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인터벌을 주도해 나갔었던 박윤의 선행 시속도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승, 안효은, 이창용, 박상훈, 최원재, 조영현, 김종재 선수가 경주를 이끌어 나갔었는데요. 훈련을 이끌어 나갔었는데 임대승의 전반적인 시속이 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 대열 4번째 위치에 섰던 박상훈이 3, 4코너 저치기로 가장 먼저 결승을 통과했었고요. 차신을 두고 조영현은 대열을 붙이는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경수, 김범준, 최근영, 이유진, 가평권, 청평권 선수들이 뭉쳐서 연합을 펼쳐 나갔었는데요. 임경수가 인터벌 훈련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빠른 시속은 아니었었습니다. 임경수가 나름대로 힘을 써봤었는데 반바퀴 저치기로 김범준이 크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최근영, 이유진은 막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준영, 신동현, 송종훈, 여민호, 이용희 선수들이 인터벌을 나섰습니다. 앞선 인터벌에서 전준영이 막에 만족했었는데요. 이번 인터벌에서는 긴 거리 나서면서 끝까지 경주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전준영하고 신동현이 금요 경주 때 한 차례 4번과 5번으로 만났다는 점, 전준영이 때렸는데 신동현이 막에만 만족했었다는 점, 경주에 참조하시기 바라겠다는 점 바라겠습니다. 김우영하고 구동훈, 정혜권이 인터벌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김우영의 시속이 원체 좋다 보니까 구동훈, 정혜권은 따라가는 데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 인터벌로 부산팀 선수들이죠. 천호성, 김광석, 임요한 선수가 인터벌 나섰고요. 김태한, 김홍기, 김준일 선수가 인터벌 나섰습니다. 방극상, 송승현, 허동혁, 박동수 선수가 인터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스컵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임요한, 임진섭, 박상훈, 김범준, 전준영, 김우영 선수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비파업 선수들이죠. 방극산하고 노영균이 객관적 기록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범준이 때려준다면야 방극산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방극산하고 노영균의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두 선수의 협공한 동반 입상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김준일이 객관적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승전에서도 추입발 살려나가면서 짜릿함을 맛봤는데 문제는 원체 기복이 심하다는 점, 안효은이 김준일의 뒤를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상훈 지정할 때 시속감이 좋았어요. 오히려 박상훈이 때려버린다면 김준일, 안효은 서로 싸우다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비교적 쉬운 편성 배정받은 천호성과 최창은 파업선들인데 전법적으로도 궁합이 좋아요. 전략적 연합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창훈이 때렸을 때 천호성의 뒷자리를 누가 물고 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종재라든지 송정훈 중에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작전 구사 가능한 송정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김우영의 시속감은 원체 좋아요. 결승전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10초대 초반 시속발에 나가고 있는 김우영,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진을 달고 때리면 이유진 마크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김주동이라든지 박윤아가 김우영의 뒤를 쫓아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대로 김주동, 박윤아, 임대성, 여기에 성정우,
이주연 5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우영이 김건희에 나섰다고 오히려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 김주동, 박윤아, 임대승 묶어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스컵 10경기입니다. 지정 훈련 때 함께 나란히 자리 잡았었던 전준영과 신동현이 만났습니다. 타협점을 찾아 나가느냐 정면 대결 펼쳐 나가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동현이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신동현 앞서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 반면 하동성하고 전준영은 힘을 쓸 수 있는 두 선수를 점에서 뭉친다면 신동현이 고전할 가능성도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신동현이 몸싸움을 통해서 빼앗는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점만 찾아 나간다면 신동현이 좀 더 나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경기입니다. 추입형인 임진섭하고 김성현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데 원체 짧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눈치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용현이 때려주고 임진섭이 몰고 가게 된다면 임진섭과 김성현, 임진섭과 조용현으로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에서 김성현이 간만에 저측에 나선다면 성정환이라든지 최근영이 쫓아가면서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 과감한 전략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2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리벤트 경주죠. 참 깝깝한 선수들이 접점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득점은 김홍기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직전에 차 운 좋게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력이 안 됐었던 김홍기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홍기가 가면 박동수와 연합이 가능할 것 같고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이런 편성에서는 정재성이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한 전략 정재성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스컵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스컵 6경기입니다. 이번 편성은 대부분의 선수가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방극산 있죠. 노영균 있습니다. 여기에 김범준, 김재용, 최근 들어서 윤승규도 비파업 쪽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넓게 본다면 4대3 좀 넓게 본다면 5대2 정도 빡빡하게 보면 4대3의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영균의 기세가 좋고 방극산의 기세가 원체 좋아요. 김범준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들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승 진출이 달려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김범준이 때려주고 방극산이죠. 방극산의 뒷자리를 노영균이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범준의 시속감이 좋다면 방극산이 짧게 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노영균도 요즘 몸이 그야말로 많이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협공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영균이 때려주고 방극산이 몰고 가서 수입하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이 때려주죠. 7번이 몰고 가면서 철저하게 짧게 가져간다면 김범준의 선행감이 좋다면야 방극산이 짧게 가져가면서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7번과 2번 쪽에 7번하고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7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7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방극산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이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노영균도 몸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방극산하고 노영균이 정면 대결 힘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노영균 머리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방극산이 고전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2번하고 3번 정도는 방극산이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차권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비팝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욕심보다는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7번과 1번 동반 입상 깔끔한 한 방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김준일이 직전 결승전에서 짜릿한 취입 승부로 재미를 봤어요. 이번 편성도 김준일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안효은이 김준일을 상대로 한 차례 재미를 봤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준일도 안효를 의식한 경전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박상훈이 힘을 쓸 것 같습니다. 박상훈 뒷자리를 4번이 마크해 나가고 4번의 뒷자리를 6번이 마크해 나가면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싶은데 이번 편성 뭐 김준일이 박상훈을 몰고 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안효은도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준일 안효은만 신경 쓰다가 타이밍 조절에 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없죠. 그렇게 된다면 박상훈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지종훈련 때도 컨디션이 좋았었던 박상훈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싸운다면야 박상훈 버티기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싸우기보다는 4번하고 6번이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박상훈이 때려주고 김준이 넘어서고 안현이 후미권 차분하게만 따라준다면 무리하게 저치까지 나서지만 않는다면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현의 직선 추입발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86기아를 사용하고 있는데 회전력이 순간 회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4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 14살 차이 두 선수의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의 바다를 맞서 변화될 수 같겠고 김준일 최근 경주 보면 마크에 만족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박상훈이 때려주고 김준일이 마크에 나갔는데 안효은이 뒤늦게 나오지 못한다면 박상훈 머리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뒤늦게 날라온 안효은입니다.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스급 초반부에 지정훈련 상태 말씀드렸었는데 박상훈의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3, 4하고 3, 6이죠. 3, 4하고 3, 6은 이번 편성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4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원체 불안하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우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비교적 쉬운 편성 배정받은 천호성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머리를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때리기보다는 최창훈의 선행을 좀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창훈이 때려주고 천호성이 몰고 가는 오히려 천호성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고 최창훈이 후미권 마크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한 살 털 선수들인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은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천호성도 강자들 만나면 상당히 좀 위축된 경주력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강자 빠졌죠. 최창훈밖에 없어요. 연합도 가능한 전법적인 궁합도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4번과 3번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3번 쪽에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의 뒷자리를 3번이 때렸을 때 4번의 뒷자리를 2번이 마크해 나가고 6번이 마크해 나가고 1번이 마크다 또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송정훈의 저력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3번이죠. 파업 선수들의 전법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되 4번하고 2번 차선으로 4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뭐 최창훈이 간보고 천호성은 최창훈만 믿어요. 송정훈이 홈미권에서 냅다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송정훈 머리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훈이 머리 치면 파업 선수인 비파업 선수인 여민호가 마켓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 높을 것 같고 김종재도 2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배당이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송정훈 요즘 들어서 좀 짧아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민호, 김종재와 전략적인 연합 펼쳐나가긴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천호성이 뒤를 물고 가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송정훈 좀 소극적으로 경주전 펼쳐나가는 점이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과 3번 동반 입상이 먼저고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하고 5번이죠. 2번하고 6번은 좀 과감하게도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9경주입니다. 직전 결승전에서는 아쉬웠습니다만 금요경주, 토요경주 때 직전 했죠. 11초 때 초반까지 끌어냈었던 김우영 이번 편성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우영의 연대가 비파업 선수인 이유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다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우영이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이유진 달고 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쏴도 이유진이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우영이 시속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유진 마크 느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김우영이 저측 타임 잡아 나간다면 쫓아갈 수 있는 선수가 3번 김주동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3번이죠.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전략적인 탑인 것 같아요. 김주동 쫓아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우영이 수성이긴 합니다만 박윤아가 대구예요. 한 살 터울이죠. 아무래도 두 선수가 훈련하는 곳이 같기 때문에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게 된다면 박윤아가 힘을 쓰고 5번 인물을 가서 추입해 나가는 5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전략적인 타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53하고 54 두 차권 5번과 3번 쪽에, 5번과 3번 쪽에 우선하실 때 5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분명 김우영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리 선정에서 밀려나거나 무리하게 힘을 썼다간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임대승이 힘을 써주고 김주동, 박윤아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우영이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우영이 빠져주게 된다면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죠. 3번과 4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대승의 선행감이 이렇게 좋을지 몰랐습니다. 11초 때 중후반까지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최래선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컨디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87년 동갑내기 친구들이기 때문에 때릴 선수는 임대승이죠. 임대승이 때려주고 김주동, 김윤아로, 박윤아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우영이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3, 4가 가능하고 3, 7로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으로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김우영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쫓아갈 수 있는 선수가 김주동인 것 같아요.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이 먼저고 5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기입니다.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신동현이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신동현이 직전 때려서 버텨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승부를 상당히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려서도 시속이 빠르지 않았었던 신동현, 신동현 연대라고 하면 구동훈하고 송승현이 있을 것 같은데 신동현이 이들 활에 나가기에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신동현만 바라보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앞선에서 우스컵 초반부 지종훈련 말씀드렸었는데 전준영하고 신영극이 신동현이 나란히 자리 잡았어요. 근데 전준현이 끝까지 경주의 주도권 잡아나갔고 신동현은 막게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전준영이 때리면 신동현은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죠. 오히려 하동성의 선행 활이 나가면서 전준영을 뒤다 붙이는 전략적인 연합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4번이죠.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준영도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고 하동성을 활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신동현 보면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동성의 선행을 5번이 빼앗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4번 쪽에 우선하실 때 5번하고 2번 차선, 5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동성이 직전에 차 나름 선전을 펼쳐 나갔어요. 때려줍니다. 11초 때 중반 끝죠. 전준영이 막혀 나가요. 뒤로 최원재가 막혀 나가면서 7번까지 자리 잡게 된다면 신동현은 깝깝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힘을 써서 직전처럼 버텨내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만큼 아무래도 신동현이 고전하게 된다면 하동성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전준영 지종원할 때 컨디션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후미권에는 최원재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2하고 4-6은 신동현이 절대 강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안한 편성이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신동현하고 전준영 전략적인 타협이 이번 편성은 먼저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4번 쪽에 5번, 2번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4-2하고 4-6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깝깝한 두 선수 만났습니다. 임진섭하고 김성현인데 전형적인 마크 취평 선수들이죠. 선행 선수를 마크에 나갔을 때 취입 나서지 못하면서 고전했었던 동갑내기 88년 동갑내기 친구들 과연 뭐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정면대결 펼쳐 나갈 것이냐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정훈련 때 보면 임진섭이 저치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때 아닌 또 마크 취평 선수가 저치기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아무래도 몸 상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연합이죠. 타종전으로 얼마든지 김성현, 임진섭이 뒤를 막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4번인 것 같아요. 3번하고 4번 쪽에 3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임진섭은 앞선에서 땡겨줄 선수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 같은데 땡겨줄 만한 선수가 조용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용현이 지금 8당에서 훈련하고 있긴 합니다만 과거 진주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경사권 선수라고는 협공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임진섭하고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행감이 좋다면 3번이 몰고 와서 살짝 따는 견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진섭의 뒷자리가 편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성종환도 있고 최건영이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싸우게 된다면 2번이 1번 활용해 나가면서 6번 활용해 나가면서 반 바퀴나 한 바퀴 지점에서만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임진섭, 김성현 있기 때문에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아요. 본인만 살짝 잡아 나가는 3번과 2번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88년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4번인 것 같아요. 3번하고 4번, 3번과 4번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조용현이 때려봐야 시속 자체가 안 나오죠. 그 점 때문에 임진섭은 조용현만 믿다가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현이 냅다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4번의 뒷자리를 7번 최근영이 쫓아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영도 직전에 참 상당히 취입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7번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88년 동갑내기 친구는 성종환도 있는 것 같습니다. 4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88년이죠. 88년 3명의 선수가 동갑내기 친구인데, 임진섭은 조용현만 믿고 견준전 펼쳐 나간다면 성종환은 김성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죠.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4번 7번 4번 5번 4번 7번하고 4번 5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전 이번 편성이라고 한다면 3번과 4번의 전략적인 타협이 아무래도 먼저인 것 같습니다. 3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이벤트 경주라는 점, 하위권 선수들끼리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신중함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칭은 승리의 발판이라는 이라는 점인데, 득점은 김홍기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홍기가 직전에 참 마크 작전 펼쳐 나가면서 운 좋게 경주 잘 풀렸었죠. 2착 3착 진입하다 보니까 점수가 높아졌다 뿐이지 김홍기가 할 수 있는 게 마크 취입밖에 안 됩니다. 취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치기나 선행은 찾아볼 수 없는 김홍기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허동혁 있죠. 박동수, 정혜권, 김홍기가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기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홍기가 가면 박동수와 전략적인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동수도 충분히 공격적인 승부 가능하기 때문에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죠.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이번 편성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의 뒷자리를 과연 박동수가 막혀 나갔을 때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허동혁이 있을 것 같고 정혜권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허동혁은 낙차 부담이 있고 정혜권은 고전하다 보니까 강급 위기까지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뭔가 김홍기가 승부욕을 발휘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정혜권이 뭔가 승부욕을 발휘 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좀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먼저 7번하고 6번 부진 만에 나갈 수 있는 정혜권의 선정 가능성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호하고 7, 6이죠. 7번과 5번 쪽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먼저 공략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전반적으로 때려도 시속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요런 편성에서 재미볼 선수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정재성이죠. 허동혁하고 임범석하고 11기 동기생이라는 점. 뭐 임범석은 오랜만에 출전이다 보니까 경주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허동혁은 때리는데 정재성이 11기 동기생이에요. 오히려 허동혁의 후미를 정재성이 끊어먹게 하게 된다면 정재성이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면서 이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죠.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1번 정재성 머리 놓고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한 번쯤 승부발에 나가면서 추입력 발에 나갈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1호하고 17, 1호하고 17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에서는 또 득점발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7번하고 5번 쪽 후차권에서 노려본다면 정혜권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이 이벤트 경주죠. 이변가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 한 채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뭐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어레이싱 경륜왕 검색어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이번 회차도 경륜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